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많은 시험 기간이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죠. 예, 시험 기간이 진행되는 중에 이제 기능사 종목이나 기능사 또는 뭐 산업기사, 기사 또는 기능장을 준비하시는 분도 있고 기술사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우리가 얘기하는 뭐 국가 자격증이라고 알려진 또는 뭐 세무사 시험이라든지 또는 뭐 행정사 시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가 있나요? 뭐 소방시설 관리사 등등등 휴넷 사이트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국가 자격증 또는 국가 기술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제가 이번 영상을 조금 또 남기는 목적은 아직까지도 정말 좀 많이 안타까운 현실을 많이 봐서 좀 영상을 남기려고 합니다. 뭐냐면은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보통 대부분의 인식이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자격증 중에 되게 유명하게 알려진 명칭의 자격증은 이제 좀 뒤늦게 준비하는 성향이 좀 있다. 한국에서는. 이게 뭔 소리냐. 제가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거냐면, 대표적인 예로 뭐 하나 설명드릴게요. 보통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자격증은, 또는 1급 자격증, 이거는 정말로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워낙에 유명하게 잘 알려져 있는 자격증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거를 고등학교 졸업 전에 준비하지 않고 보통 대학교 들어가서 준비하는 경우가 상당수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그냥 저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그냥 저의 주관적인 판단이자 생각인데, 보통 고등학교 졸업 전에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생활 끝내고 입시 문화를 끝내서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중에 컴퓨터 활용 능력 2급을 준비하려고 해요. 이게 참 좀 이걸 보면서 아주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제가 좀 들거든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왜 고등학교 졸업 전에는 이런 기본적으로 알려진 IT 자격증을 왜 준비를 안 할까? 사실 좀 넌센스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넌센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뭐 사람의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그런 비중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겠죠. 나는 내 자녀가 입시가 더 중요합니다. 네, 맞아요.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좋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다. 그거 중요하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초등학교부터 보통 유치원부터입니다. 요즘은 유치원부터 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까지 거의 여기에 투자하는 비용이 무진장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쓰는 비용 중에서 일부를 입시에 쓰는 비용에서 약간만 빼서 진짜 IT 자격증 준비하는 거. IT 자격증 뿐만이 아닙니다. 뭐 우리가 얘기하는 국가기술 자격증.
국가기술 자격증 준비에 투자를 해도 좋지 않나, 좋을 것 같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실제로 제가 상담 전화를 받는 건수들의 사례를 보면은 보통 자녀분들이 지금 고등학교 졸업을 했거나 대학생을 둔, 아니면 고등학생인 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이 전화가 오거든요. 예, 보통 고등학교 재학 중이거나 또는 이제 대학생, 예,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 전화가 종종 옵니다. 그럼 여기서 제일 논란이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제일 핫한 키워드. 어떤 부분이냐면은 컴퓨터 활용 능력 2급을 준비해야 된대요. 문의가 와요. 문의가 오는데 문제는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준비를 해야 돼요. 네. 이게 환장을 노릇이거든요. 여러분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 뒤늦게서야 학부모님들이 후회의 말씀을 꺼내시더라고. 아, 이거를 좀 더 일찍 준비시켰어야 되는데, 좀 약간 좀 후회가 섞인 말을 좀 던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좀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전에도 제가 영상 사실 이거 관련해서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 영상 올린 시점으로부터 벌써 몇 개월이 지났지만, 또 이런 문의가 실제로 오고 있어요. 진짜 오고 있다니까요. 이거를 대학교 생활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자격증을 따오라고 요구하는 사업장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데는 분명히 그런단 말이에요. 대학교 졸업 요건에 졸업을 위해서 필수로 자격증을 따와라. 이런 조건을 제시하는 대학교 학과들이 꽤 여러 있습니다. 네, 이거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대학교 졸업을 하고 싶으면, 학점을 인정을 받고 싶으면은, 또는 어떤 과제 제출을 인정받고 싶으면, 어떤 자격증을 취득해와라. 이렇게 제시하는 대학교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지방대가 됐건 국립 어느 대가 됐든지 간에 분명히 이런 사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본질적으로 여러분들 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입시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제 말뜻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입시에 들어가는 그 수많은 비용 중에 일부만 조금 빼서라도 자격증 준비하는 데 투자를 좀 하자 이거죠. 그 돈 얼마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상당수의 사람들의 대부분의 인식이 어떠냐면은, 자격증 준비를 하는데 수강료 이런 어떤 비용 측면에서 한 30만원, 30만원도 아니야. 20만원 정도 소비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자격증 준비를 하는데, 내가 자격증 하나 준비하는데 필기 시험이 있을 수도 있고 실기 시험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20만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거를 되게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따지고 보면은. 왜 그런지 아세요? 아니, 이거 들어가는 비용은 그렇게 많이 쓰면서, 이거 자격증 하나 준비하는데 20만원을 못 쓰겠다고요?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거든요.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물론 사람마다 어떤 그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느끼는 그 생각하는 비중이 다를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되는 게 자격증은 한 번 취득하면 얘는 무조건 회사에서 계속 써먹어요.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앞전에도 영상 올린 게 있어요. 회사 기껏 취업했더니 인사과에서 언제까지 자격증 취득해 오세요. 이런 요청이 있다고. 이게 제일 뭐라고요? 제일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일로 스트레스 받는 경우 있으시면 안 되잖아요. 맞잖아요. 이거 그리고 하다못해 이 20만원 있잖아요. 이거 회사에서 심지어 교육지원비로 지원해주는 기업체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20만원 들어가는 걸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니 자격증 준비하는데 20만원도 못 쓰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를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제가 여러분 보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입시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사람 해라 이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들어가는 비용에서 이것조차도 투자를 못 한다는 거는 그거는 둘 중 하나입니다. 관심이 없었거나 아니면 미리 그 계획이라는 거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 자격증은 꼭 필요하겠다라는 어떤 느낌을 받았거나 그러한 어떤 상황에 놓이기 전에 내 자녀한테는 이런 같은 사례를 만들면 안 되겠다라고 이미 경험을 하신 학부모님들은 벌써부터 자녀들한테 미리미리 소스를 줍니다. 야, 지금 이제 중학생이지? 야, 기능사 준비 이제 슬슬 들어가자. 이런 거 진짜로 상담을 한다니까요. 자녀분하고 학부모님하고 그렇게 상담에 들어가는 그런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되는 게 이게요, 여러분들 진짜 이거 밥벌이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앞으로 계속 갈 거예요. 이거는 인구 감소를 떠나서 인구 감소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인구 감소되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지금? 외국인들 많이 들어오고 있죠. 외국인 근로자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만약에 이런 자격증을 딴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앞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게 과연 게임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외국인 근로자들이 만약에 기능사를 만약에 막 보유하고 있어. 외국인 수가 늘어나면. 네?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기능사 자격증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은 한국인을 기업에서 쓰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걸요? 기능사 가진 사람을 채용하겠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늦으면은 안 됩니다. 이제는요, 판단을 빠르게 하셔야 돼요. 이거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진짜 가족이나 친척, 이런 친지분들, 주변에 그 가족 관계로 있으신 분들이 심지어 이제 자기 가족들한테까지도 막 요구해요. 야, 이거 회사 운영하는데 이거 자격증 필요하니까 기능사 좀 따줘. 진짜 이런 부탁하는 경우 많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실제로 문의 전화가 저한테도 온 적이 있어요. 그런 문의 전화가. 자격증 문의 전화가 실제로 오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저는 이제 더 이상 웬만해선 수업을 지금 안 받고 있어요. 왜냐면 나는 다시 직장인으로 되돌아갔거든. 네. 수강 문의를 잘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잘 받고 있진 않지만 정말로 1대1 수업을 조금 기간을 길게 잡고 받기 희망하시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제가 개별적으로 교육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앞으로 제가 기준을 정했어요. 만약에 무슨 단기 1개월 내지
2개월 만에 자격증 뭐 준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능한가요? 이런 문의는 다 저는 안 받을 겁니다. 이런 문의는 앞으로 저는 안 받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제가 항상 상담 전화할 때 그런 얘기예요. 정말 한 달, 두 달 만에 자신이 있으시냐고. 지금 현재 시중에 출판되고 있는 책의 두께를 보고 본인이 정말로 혼자서 아니면 또는 강사의 도움을 받아서 1개월 내지 2개월 만에 끝낼 자신이 있느냐, 그럼 판단을 해보시라 이거예요. 그런 판단조차도 안 선다 그러면 절대 한 달, 두 달 만에 자격증 못 답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자가 진단을 해서 정말 되냐 안 되냐를 명확하게 논리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그래야 자격증 하나를 취득할 수 있어요. 앞으로는 더 그렇게 갈 거예요. 과거에 우리가 알던 자격증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기능사를 되게 우습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아. 진짜 그런다니까요. 우리나라가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은, 옛날에 자격증 취득하신 분들이 부모님 세대 분들이 좀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능사를 되게 우습게 여기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기능사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능사 시험에서 등장하는 문제지 있잖아요. 문제지의 말 그대로 문장을 해석하는 능력이 딸리면, 부족하면 시험 통과 못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시험지 요구사항이나 유의사항 같은 게 있거든요. 일명 이걸 우리가 문해력이 딸린다 그러잖아요. 문해력이 딸린다, 또는 단어 이해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경우에는 기능사 합격 못합니다. 이거 분명히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돼요. 그냥 냅다 기능사 시험 그냥 뭐 이렇게 책 보고 공부하면 되겠지? 안 됩니다.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은, 정보 처리 기능사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아직도 상당수가 그냥 책만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책에다가 그냥 펜 한 자루, 이게 가장 최악입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제가 항상 강조하죠. 개발 툴 써야 된다고. 네. 그래서 뭐 비주얼 스튜디오, 그 다음에 뭐 오라클, SQL 디벨로퍼, 그 다음 또 뭐가 있나요? 이클립스, 아니 JDK, 그래, 자바 같은 거 하려면 JDK, 뭐 이클립스, 이런 거 사용 필수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데, 이거를 사용을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귀찮다고 해가지고. 귀찮거나 학습법을 전혀 몰라서. 네, 귀찮거나 학습법을 전혀 모르고 시작하는 경우에 진짜 그냥 책만 가지고, 그냥 책이랑 펜만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상당히 합격하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진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기능사 종목을 우습게 여기시면 안 돼요. 문해력이 딸리면 아예 합격을 못 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때요, 이 기능사 하나를 가지고 있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앞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느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진짜 문장을 해석하는 능력이 되나 안 되나, 그런 걸 테스트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거든. 자격증은 그냥 단순히 그냥 연습만 했다고 해서 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능도 평가에서 들어가는 종목에서 문제지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유의사항이나 이런 거를
제대로 이해하고 파악을 하고 있느냐, 그런 배경도 묻는단 말이야. 그게 다 채점 항목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 죽어날 거예요. 지금 현재 23년 1회차 산업기사 준비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네, 지금 이거 실기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네? 문제지의 지문 이해 못하면은 엑셀 작업 못하죠. 액세스 작업도 못합니다. 문장의 각각의 단어 요소를 이해를 못하면은 얘는 실기 작업 못해요. 진짜 못한다니까요. 이것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건축도장 기능사도 그러고 방수 기능사도 다 그래요. 여러분들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를 고등학교 졸업 전에 그래서 반드시 이런 걸 해결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준비를 하라고 저는 항상 권합니다. 진짜입니다. 남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는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 아직도 기능사를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은 분들이라든지 또는 앞으로 내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최대한 빨리 하루라도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국가기술 자격증 중에 어떤 등급이건 상관없습니다. 응시가 가능한 등급을 최대한 하나 준비를 해서 제일 낮은 등급인 기능사여도 상관없으니까 준비를 시작하시는 걸 권합니다. 진짜예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비슷한 류의 영상을 계속 제가 칼럼으로 올릴 거거든요. 왜냐면 그만큼 지금 상당수의 많은 분들이 자격증이 왜 필요한지를 전혀 배경 지식을 몰라요. 모르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고용노동부는 알아요. 네, 사람들이 고용노동부라는 기관을 많이 알거든요. 그런데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는 기관은 몰라요. 진짜 몰라요. 여러분들 이게 거짓말 같죠? 진짜 모르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한번 주변에 물어보세요. 자, 한국산업인력공단 알아요? 모른다 그러는 사람 있어요. 진짜로.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그 정도로 되게 인지도가 낮아요. 아직도. 네. 사람들 사이에서 야, 이런 기관이 정말로 있어? 라고 할 정도로 모르고 지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니까요. 그러면서 어떻게 취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니, 고용노동부는 아는데 산업인력공단이라는 기관을 모른다니까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어떤 사람들은 그러겠지. 아니, 뭐, 모를 수도 있지. 뭐,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느냐고 그러는데, 아니, 이거를 모르는데 취업을 어떻게 하고, 뭐, 일자리를 어떻게 구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기업에서, 기능사 산업기사 따오라고 막 계속 요구하는데, 정작 그 기능사 산업기사를 주관하는, 가장 많이 주관하는 기관이 산업인력공단이 뭐 하는 기관인지를 몰라. 이름조차도 들어본 적이 없대. 그게 모순이에요, 그게. 넌센스거든요, 되게. 그게.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배경도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지금. 진짜 아무런 대비책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실업자로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가장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오늘 제가 쭉 떠드는 이 내용을 잘 한번 반복 재생하면서 보시면서 좀 심각하다라는 거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현재 대부분의 그 산업 분야에 보면요. 라이센스를 자꾸 요구하는 측면으로 법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준비하려고 그러면 늦어요. 적어도 고등학교 졸업 전에 최소한 국가기술 자격증 하나는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게 원래 도리상 맞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를 덜해요. 아, 내가 고등학교 졸업 전에 그래도 이런 자격증을 취득하길 잘한 것 같다 라고 하는 사례가 계속 뉴스 기사로도 올라오고 요즘 그러기 때문에 곳곳에 그런 사례가 들려오기도 하고,
그래서 막 진짜 상담 전화 이런 거 와요. 잘 보세요. 이제 앞으로 전화 더 와요. 제가 지금 사실상 지금 학원 운영을 거의 그만둔 상태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로그나 유튜브 영상 시청하시고 나서 진짜로 이거 시험 준비하려고 수강 문의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시험 준비를 해야 되나요? 라고 정보를 좀 얻어가려고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제가 항상 일반적으로 대답하는 게 이겁니다. 정말 이거 자신 있냐 이거죠. 자신 없으시면은 주변에 가까운 학원이라도 꼭 다니시라고. 근데 더 웃긴 가관인 건 뭐냐면 주변에 학원이 없대. 이러면 이제 좀 난감해지는 거예요. 학원이 주변에 없어요. 이게 제일 난감해요. 주변에 학원이 없대요. 개인별로 수업하는 학원도 없대요. 없지 당연히. 응? 다 국비지원센터로 운영되는데 사설학원이 이게 있겠어요? 응? 나 혼자서 이거 1대1로 받을 수 있는 학원이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 학원 있나? 거의 없을걸요? 아마? 그 비용도 비쌀 거예요. 1대1이면 내가 봤을 땐 못해도 한 40만원, 50만원 부를 것 같은데? 거의 그럴 것 같은데요.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시대가 많이 이제 지금 변화되면서 점점 라이센스를 요구하는 시대로 가는 만큼 좀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그냥 무조건 여기에만 올인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자녀를 두고 계신 학부모님들이나 또는 학생분들 명심하셔야 돼요.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준비하려고 그러면 늦을 수가 있어요. 그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융통성 있게. 네.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을 좀 제가 좀 다시 한번 강조를 하려고 이번에 좀 유튜브 영상을 좀 준비를 했고요. 앞으로도 제가 이제 문제 분석 영상을 최대한 그 직장 업무 퇴근하고 나서 꾸준히 올리긴 할 겁니다. 예, 올리긴 할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개별적으로 과외 수업 문의도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아예 없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과외 수업 문의를 지금 한두 건 정도 지금 보류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제가 좀 직장이 좀 안정되면 업무가 대강 파악되고 안정이 되면 보류해놓은 1대1 과외식 교육 이제 진행을 다시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제가 나중에 근무하는 직장에 주말에라도 뭐 정말 찾아오셔서 1대1 수업을 받고 싶다 그러시다면 제가 도움 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개별적으로 뭐 문자가 됐던 전화가 됐던 뭔가 문의를 주시면 제가 최대한 자세히 뭐 협조를 해서라도 어떻게든 어떤 방식으로든 도와드리려고 좀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연락처는 제가 2개예요. 연락처 여기 남겨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연락처 제가 남겨놓을 테니까 정말로 자격증 난 이거 꼭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다운합니다. 라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어떤 그런 케이스로 인해서 정말 1대1 과외를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문자나 연락을 꼭 남겨주십시오. 제가 최대한 여유롭게 시간 충분히 두고 상담 진행해 드릴 거니까요. 교육은 바로 못하더라도 상담만이라도 자세히 제가 컨설팅 해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오. 예.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상담을 해주는 사람도 주변에 없을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지방에서 전화 오는 거, 저도 놀랍니다. 막 부산에서 전화 오는 경우도 있고요. 진짜 막 경기도 광명 뭐 이런 먼 거리에서 전화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 전화 오는 거 이해됩니다. 왜? 그만큼 자격증 교육을 제대로 해주는 기관, 1대1로 해주는 기관이 거의 없거든. 그런 강사도 아마 거의 없나 봐요.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미리미리 준비하십시오. 나중에 가서 상황 닥치고 나서 준비하려고 그러면은 더 힘들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